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롭몽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헝다 이슈는 일단 시장에서 저번 패닉셀이 나올 정도로 큰 이슈로 더 이상 보지 않는 듯 합니다. 그리고 어제 FOMC 발표가 있었는데요. 간단히 핵심 먼저 말씀드리면 테이퍼링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곧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이고 2022년 6월엔 끝날 거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곧 뒤에서 자세한 내용과 앞으로 우리는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하는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웅덩이에서 완벽하게 벗어나려는 듯한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 흐름을 이번 주에 잘 이어가 준다면 조정 같지도 않은 조정은 끝이 나고 산타 랠리가 시작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어제까지 열심히 웅덩이에서 줍줍하신 분들 중 오늘 단톡방에서 수익 인증을 하신 분들도 꽤 계신데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패닉셀이 나왔을 때부터 열심히 분할 매수 하시라고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었습니다. 저 역시 열심히 분할 매수를 했었고 저는 생각보다 이번 주 매일 고점 부근에서 분할 매수를 해서 평단가가 웅덩이에서 꽤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당장 1년 뒤에는 이 평단가가 그 웅덩이에서 나름 고점이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안 보일 겁니다. 우리는 이 웅덩이 기간에서 열심히 분할 매수해야만 하는 거죠. 오늘 미국 3대 지수 먼저 살펴보면 다우, 나스닥, S&P 500 3대 지수 모두 나란히 약 1% 정도 상승해 주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동그라미 부분을 보면 급상승한 구간이 있습니다. 이는 FOMC 성명문이 나온 후 급상승이 나왔고요. 바로 그 뒷부분에 그대로 급하락이 나온 부분이 보일 텐데요. 그 이유는 점도표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금리 인상 부분에서 페드가 매파적인 성향을 보여주었다고 시장은 해석한 듯 합니다. 오늘 FOMC 회의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테이퍼링을 곧 시작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테이퍼링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11월에 시작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줬죠. 그리고 테이퍼링은 내년 중반에 완료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시장 예상보다 빠른 시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매파적인 성향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패드는 오늘 기준 금리를 인상 없이 유지했고 예상보다 더 빠른 금리 인상이 올 수도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연준 내에 18명의 위원 중 절반인 9명이 내년 첫 금리 인상을 예고했고요. 6월에 7명보다 2명 더 늘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2023년은 6월에 13명보다 4명 더 늘었고요. 이 부분 역시 시장이 매파적인 성향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시장은 테이퍼링에 대한 선반영이 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듯 합니다. 다만 테이퍼링의 완료 시기가 생각보다 빠르다는 점과 금리 인상이 2023년이 아닌 내년부터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 시장의 불안 요소로 될 듯 하고요. 올해는 테이퍼링이 불안 요소였다면 내년엔 그 불안 요소가 금리 인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면은 과거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시기 때의 나스닥 주가입니다. 빨간 박스 표시를 보시면 과거 2015년 금리 인상이 시작되었었는데요. 첫 금리 인상을 보면 주가의 변동성이 심하고 깊은 웅덩이가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제가 겁먹지 마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테이퍼링과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웅덩이 역시 결국엔 우리 개인 투자자에게는 줍줍 기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될 듯 합니다. 오늘 전체적인 맵을 한번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초록초록한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그중 페이스북과 어도비가 큰 하락을 보여주었는데 어도비는 3분기 실적 수입과 매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핵심 디지털 미디어 비즈니스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애플의 앱 추적 투명성 기능 도입으로 페이스북 광고의 성과가 예상보다 큰 15%가량 떨어지면서 오늘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번 조정장에서 웅덩이가 파졌을 때 어떻게 매수하든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종목별로 매수 타이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200 레버리지 QLD입니다. 주가가 신고가를 갱신하다가 조정이 시작되어 20일선에 닿으면 QLD에 투자한 현금의 10%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반등해주지 않고 이번에 헝다 이슈로 인해 패닉셀이 나왔었죠.
이 패닉셀로 인해 61선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부터 QLD에 투자할 남은 현금의 50% 비중을 3일에서 5일 정도 동안 분할 매수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21선 1차 매수 타이밍과 61선 2차 매수 타이밍에서 QLD를 웅덩이에서 매수 타이밍에 줍줍했고요. 현재 단톡방의 대부분 분들이 평단가에 위치해 있거나 약 수익권입니다. 다음은 S&P 500의 2배 레버리지 SS5입니다.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갱신해주다가 드디어 조정이 오고 21선에 닿게 되면 SSO 혹은 UPRO에 투자할 현금의 10%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스닥보다 S&P 500이 빠르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차 매수 타이밍이 왔는데요. SSO 혹은 UPRO에 투자할 남은 현금의 50%를 3일에서 5일 정도 동안 분할 매수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헝다 이슈가 터지면서 패닉셀이 나왔고 121선 부근까지 내려왔었는데요. 이때 다시 종목에 투자할 남은 현금의 50%를 5일 동안 분할 매수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반도체 3배 레버리지 SOXL입니다. 3배 레버리지는 제가 항상 리스크 관리를 위해 121선이 1차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3배 레버리지는 121선에 닿았을 때 이 종목에 투자할 현금의 50%를 5일 동안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SOXL은 개인적으로 올해 안에 $50를 뚫어줄 것 같다고 예상하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반도체 3배 레버리지 SOXL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121선에 닿을 때 분할 매수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FNGU입니다. 마찬가지로 3배 레버리지이고요. FNGU는 전 고점을 확실히 뚫어주려면 바이두와 알리바바, 즉 중국 기업이 제대로 상승해 주어야 할 듯합니다. FNGU는 아직 중국 규제 때문에 사실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제 그저께부터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그저께부터 매수하신 분들은 약 수익권일 듯 하네요. WBL입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안에 전 고점을 뚫어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고요. WBL도 주가가 121선에 닿았을 때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와서 늦게 따라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다시 121선에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애플입니다. 애플은 TCL과 거의 주가 흐름이 비슷해서 따로 TCL은 매수 타이밍이 내려오지 않아서 가져오지 않았고요. 애플은 제가 61선부터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61선부터 어제까지 3일에서 4일 동안 분할 매수하셨으면 약 수익권이거나 평단가 정도에 위치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애플은 길게 보시고 천천히 장기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세계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잠시 횡보 기간이 있어도 결국 신고가를 갱신해주는 날이 계속 찾아옵니다. 애플, QLD, SSO는 무조건 바이앤 홀드 하세요. 마지막으로 테슬라입니다. 다시 저항선 부근까지 올라와 주었고요. 과연 이번에는 뚫어주고 $800 위로 향해 줄지 그걸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테슬라는 현재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일론 머스크도 트위터가 굉장히 조용하기 때문에 조만간 한번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조금씩 조정이 시작될 때 현금 비중을 최소 10%에서 30% 정도는 가지고 있으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왜냐면 멘탈을 보호해줄 방패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헝다 이슈로 나스닥이 마이너스 3%까지 내려갈 때도 영상 속에서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이 드디어 찾아와줬다고, 지금부터 분할 매수 시작하시면 된다고, 쇼핑하시면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었습니다. 기회는 또 오는데요. 절대 신고가 갱신해줄 때 따라 올라타지 말고 오를 땐 내 계좌가 수익이 되는 것을 즐기고 내릴 땐 웅덩이에서 줍줍하시면 됩니다. 만약 당분간 증시가 상승해진다면 내 계좌를 보면서 그냥 즐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돈 벌어서 다시 적립통에 현금을 채워두면 되고요. 아니면 당장 오늘 내일부터 다시 헝다 이슈 혹은 금리 인상으로 조정이 시작된다면 아직 현금 비중이 있기 때문에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이 오면 다시 분할 매수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오를 땐 즐기고 웅덩이에서 줍줍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리고요.
다시 시작된 일상 화이팅 하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